전반적으로는 이제 로스팅이 연한 거, 진한 거 그걸 가지고 저희가 머신을 이용해 가지고 추출하는 거, 그리고 커피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마지막에 저희가 좀 어려워하는 스팀 밀크를 하면서 실제로 라떼도 좀 드셔보시고, 머신에 대한 설명은 이제 뒤따라가기로 하고 커피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몇백 가지의 커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종류의 커피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찾아야 되는 건데, 여기 계시는 사람마다 다 틀린 거예요. 어떤 분들은 향이 좋은 걸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고소한 걸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나는 다 필요 없고 그냥 진하기만 하면 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표적인 커피가 뭔지만 잘 알고 계시면 내가 그 커피를 조금 더 잘 이용할 수가 있겠죠. 제가 처음에 드렸던 에티오피아 커피는 향이 엄청 뛰어난 커피예요. 그래서 향이 뛰어난 커피를 에티오피아를 제일 많이 이제 선호하게 되는 거고, 에티오피아 이외에 다른 나라도 향이 좋은 커피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다른 나라의 에티오피아 정도의 향이 나온 커피들은 엄청 비싸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그런 조건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에티오피아는 희한하게 약간 축복받은 땅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그래서 원산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프리카 산지를 가서 발견되지 않은 종류의 종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도 에티오피아를 가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희는 국내에 재료로도 팔고 그 중에 원두로도 팔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 사용하고 있는 커피, 저희가 선별한 커피 중에 하나가 J 컬렉션입니다. 향이 좋은 커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표적으로 고소한 계열에 있는 커피의 나라는 어디냐면 브라질, 과테말라,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가, 멕시코, 이런 쪽에 있는 중미, 남미 쪽에 있는 커피들이 고소한 계열이에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브라질의 커피의 고소함은 약간 땅콩 같고, 코스타리카의 고소함은 피칸 같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견과류를 먹을 때 그 고소함이 좀 다르잖아요. 질감이나 맛이.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커피의 고소함이 아무래도 그 나라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소함에 약간 최고로 쳐주는 거는 견과류 중에 뭐가 있을까요? 마카다미아? 마카다미아도 고소한데, 저희가 갔을 때 가장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고소함 중에 하나는 아몬드입니다. 그리고 빅토리아라고 하는 커피의 블렌딩은 브라질, 과테말라, 케냐, 그리고 이런 중남미 계열에 있는 커피들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포커스를 고소한 쪽으로 맞췄어요. 그래서 고소한 계열의 커피를 드시고 싶고 좀 진한 걸 드시고 싶으면 빅토리아를 드시면 됩니다. 베트남 커피는요, 대부분 다 로부스타 커피가 많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는 크게 봤을 때 아라비카와 로부스타가 있습니다. 아라비카 커피는 향도 좋고 단맛도 좋은 커피인데, 로부스타는 장점이 뭐냐면 구수함, 카페인도 2배, 그리고 쓴맛도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어디 쓰냐? 믹스 커피 만드는 데 씁니다. 근데 단지 좋은 거는 숭늉 같아요. 옥수수 차처럼 되게 구수해. 그래서 개성이 별로 못 느껴져요. 커피를 마셨을 때 신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고소한 맛도 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냥 구수하기만 해. 그래서 국내에 들어오는 커피 중에서 제일 싼 게 로부스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로스팅은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미디움 로스팅으로 넘어가면 미디움 플러스, 그 다음에 미디움 다크, 그 다음에 다크로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명칭을 이렇게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커피의 크기가 이렇게 커지고, 이때부터 약간 겉에가 맨질맨질해지고 오일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신맛은 갈수록 줄어들어요. 그리고 쓴맛은 갈수록 올라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로스팅 포인트는 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디엄 다크 플러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저희가 이 커피를 좀 맛있게 만들어 먹을 거냐 하는 거를 이 머신을 통해서 이제 구현을 할 건데, 단순하게 비교를 하면 커피의 크기는 이렇게 됩니다. 요 로스팅의 포인트는 미디움 정도에서 조금 더 간 미디움 플러스 사이에 아주 연하게 된 로스팅이거든요. 근데 빅토리아라고 하는 로스팅은 미디엄 다크 정도 로스팅이 돼서 좀 더 진해요. 그만큼 팽창이 많이 됐어요. 그러면 커피는 브루잉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루잉도 마찬가지고, 에스프레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작은 거와 이렇게 큰 거의 커피가 같다고 봤을 때 조건이 너무 안 좋아요. 우리 녹차 티밭에 가면 이게 덮는다. 왜 하죠? 더 잘 추출하라고. 그쵸? 똑같은 원리예요. 이거를 추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은 더 높은 온도, 더 곱게, 그리고 더 뜸도 많이 들여서. 왜? 조건이 너무 안 좋아서. 뽑아낼 수 있는 조건이 너무 안 좋아요. 커피라는 거는 이렇게 세포가 있고 세포막이 있으면 이 안에 있는 커피들을 끄집어 갖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촘촘히 있으니까 물이 헤집고 들어가서 뽑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하냐? 고온에,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낮은 온도에, 네, 그래서 뭐 92도 이상, 이거는 뭐 88도 아니면 90도,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온도를 바꿀 수가 있어요. 빅토리아를 드시다가 그 다음에 J 컬렉션을 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온도를 J 컬렉션 같은 경우 온도를 좀 높이거나, 그리고 아까 뜸 들이는 거라고 우리가 프리인퓨징이라고 그러는데 뜸 들이는 시간을 더 늘리거나 중간에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J 컬렉션 로스팅이 연한 걸 드시다가 로스팅이 진한 거를 드실 때는 어떻게? 온도를 다시 낮추거나, 그리고 뜸 들이는 시간도 더 줄이거나 해서,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 조건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테스팅을 하거나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거는 매장에서 할 수가 없어요. 왜? 매장에서 하는 게 너무 어렵게 돼 있어. 위에 뚜껑 잔 다 내리고 뚜껑 열어서 드라이버를 이렇게 쪼였다 풀었다 하면서 그걸 가지고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아까 제가 버튼으로 이렇게 막 눌렀잖아요. 이렇게 누르는 머신은 1000만 원 이하짜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머신이 고가냐 저가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진짜 커스터마이징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게 일반 에스프레소 머신의 가장 큰 차이가 되는 거고요. 저희가 사용을 해서 저희가 세팅을 잡는 걸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